네, 이종우의 특별한 시선입니다. 이종우 주식평론가 모시고 또 최근에 변화하는 시장 흐름들 체크하고 전략 세우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안녕하세요. 몇 주 못 뵀습니다. 예. 지난주 휴일이었고 이래가지고 그렇죠. 안 그래도 또 그동안의 시장 변화도 많이 있어가지고요. 시각이 어떠신지 궁금했는데 일단은 뭐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관세를 올리는 쪽으로 됐고 예. 진행 중입니다. 예. 현재까지의 상황들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예, 그 관세를 인상한 이후에 네. 오히려 이제 국제 시장은 좀 조용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나라 시간으로 지난주 금요일 날 그 관세를 인상을 했는데 예. 그 이후에 중국 시장이 대략 3%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이 0.1%에서부터 0.4% 정도씩 상승을 했고요. 독일 시장이 0.7% 상승을 했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주식 시장이 그냥 좀 안정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된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그동안에 작년 같은 경우에 두 번 그 관세를 인상을 하고 뭐 이랬을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인상이 예고됐던 시점에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고 그 대신에 이제 실제로 부과가 되게 되면 별로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 형태였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작년 2월 달 같은 경우에 처음 시작을 했었는데 네. 그때 이제 그 금리 인상 이런 것과 맞물려서 주가가 10% 정도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6월 달에 9% 정도 역시 하락을 했거든요. 이때가 이제 부과를 할 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신호가 들어갔던 기간이었는데 이때는 그랬고 실제 부과됐을 때는 영향이 없고 이런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시장을 볼 때 관세 때문에 주가가 그렇게 크게 흔들리거나 이런 그 경험이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인데 이번에 특히 그 주가가 영향을 많이 미쳤던 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 미국하고 중국 사이의 무역 분쟁의 타결이 당연시 됐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갑자기 바뀌어버리는 형태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멋모르고 있다가 뒤통수를 한 대 얻어 터져버리는 형태가 되니까 당연히 그거에 따라서 영향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었고요. 이제는 아마 점차적으로 영향이 좀 약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소위 이제 빼딱곰플리 현상인 거죠. 예, 우려했는데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뭐 더 이상 시장은 뭐 놀랄 것도 없다는 얘기인데. 예. 그러나 아직까지 그렇다면 이제 악재가 다 반영됐다고 보기에는 역사적으로 보면 말씀하신 거에 심증이 가면서도 예. 불안하다는 거죠. 예. 예, 그리고 그렇죠. 이제 앞으로 또 과정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우리 시장은 뭐 그 유탄을 맞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 앞으로 그렇죠. 이제 협상 관련해서는 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이번 같은 경우에 알려져 있는 것으로서는 일단 중국이 재협상을 요구했다라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6군데 정도 최소 6군데 정도의 그를 바꿔달라라고 해서 재협상에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요구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이상한 일이죠. 왜냐하면 이번이 시작된 것도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그다음에 그동안의 진행 과정 자체가 미국이 어느 정도 칼자루를 쥐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재협상을 요구한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이 요구를 했을 텐데 왜 이게 중국이 요구를 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이 어느 정도 좀 계산을 끝낸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그 작년 2월 달서부터 시작했으니까 이미 1년이 지났거든요. 올해 1월서부터 4월까지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액수를 보면 현재가 1238억 달러 정도입니다. 작년이 1360억 달러 정도였기 때문에 작년 대비해서 10% 정도 줄었고요. 대신에 또 미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액수, 그러니까 미국 제품을 수입하는 액수가 556억에서 388억으로서 30% 정도 줄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국이 미국에 대한 무역 흑자 이 부분이 4% 정도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앞으로 보면 결국 미국의 소비자들이 중국의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곳을 찾지 못하게 되면 관세를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 소비자들이 내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고려했고 그다음에 또 깨지기는 했는데 북미 협상 이거를 봤더니 그 양보를 계속하는 것이 정답은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느니 우리가 지금 상황이 나쁘지 않으니까 강하게 나가자라고 해서 지금 이제 인상이 됐고 뭐 이런 형태가 됐는데요. 일단 강대 강의 이제 맞부딪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당장에 타결이 나기는 좀 쉽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이번이 아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는 아마 타결이 되지 봉합은 할 않을까라는 생각이 것이다. 들죠. 그러니까 한 달 내는 안 되더라도 네. 좀 시간이 지나면서 이 타결이 되고는 봉합이 되는 형태로서 갈 텐데 가장 큰 이유는 이렇게 무역 분쟁이 서로 붙게 되면 미국도 불편하고 중국도 불편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좀 타결이 되고 이러는 형태로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예, 센터장님 말씀하신 왜냐하면 미국도 트럼프가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거는 경기 상황이 좋으니까 자신감을 갖는다는 거 아니에요. 중국도 마찬가지로 1년 버텨봤는데 예, 뭐 죽을 만큼은 아니더라. 예, 네, 그렇죠. 참아볼만 하니까 끌겠다는 거고 사실은 중국이 지금 자랑하는 게 그 리먼 사태 이후에 전 세계 국가들이 어려웠는데 본인도 어려웠지만 잘 버텼다는 거거든요. 그런 자본주의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결국은 어쨌든 시간을 더 끌 거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예, 네. 그렇죠. 그런데 대외 상황이 안 좋은데 국내 여건이라도 좀 괜찮다면 좋으련만 국내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특별히 외환시장의 원화 약세가 계속 진행 중인데요. 예, 그렇죠. 그 충분한 뭐 이유를 좀 가지고 약세로 가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이유는 틀림없이 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우리나라의 원화의 약세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국하고 미국 사이의 무역 분쟁이 본격화된 4월, 5월 이때를 보더라도 위안화가 한 1.7% 정도밖에 절하가 되지 않았는데 네. 원화는 거의 5% 정도 절하가 됐기 때문에요. 이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유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면요. 1분기의 경제 성장이 우리가 좋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에 따라서 미국하고 우리나라 사이에 경제력 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져 버리는 형태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무역 수지가 1분기에 한 110억 정도의 흑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한 6년 만에 가장 적은 숫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특히 또 이제 수출이 한 2% 뭐 이렇게 해서 계속 감소를 하고 이러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이게 혹시 시간이 지나면서 무역 흑자가 적자로 돌아서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이 또 상당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요즘만의 특수한 그 형태로서 5월 말까지 외국인들의 배당 수요가 있습니다. 대략 한 86억 불 정도의 이 달러를 바꿔가는 그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맞물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격대 면으로서 봤을 때 1,150원이라고 하는 것이 한 9개월 동안에 걸쳐서 저항선의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 저항선이 뚫리면서부터 갑자기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서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됐다라고 봐야 되죠. 앞으로 한번 보게 되면요. 1,200원 선까지 접근해 볼 수는 있지만 그거를 돌파해서 굉장히 많이 가거나 이러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외환위기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가 한 23년 이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요. 1,200원 이상의 을 기록을 했던 거는 한 6번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외환위기 직후나 아니면 이제 외환위기의 후유증이 계속되면서 IT 버블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됐던 2000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1,200원을 올라간 다음에 2, 3개월 정도 지나면 다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해 보게 되면 1,200원 선에 접근할 수는 있지만 그걸 돌파해서 계속 가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런 얘기는 잘 안 나오네요. 환율이 이렇게 오르거나 내리게 되면 소위 이제 뭐 적정 환율이라고 해서요. 뭐 경상주의 측면에서나 뭐 PPP로 봐서 대략 뭐 1,100원 선 아래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뭐 그렇죠. 1,050원 수준이 됐든지 이견이 있겠지만 1,030원이 됐든 그렇게 보면 지금 좀 과하다. 예, 원화가 약세로 가 있다 과하다는 말씀이시고요. 예. 전망과 전략하겠습니다. 5월에는 뭐 팔아라 이런 얘기들은 이제 4월부터 하면서 뭐 기분 별로 안 좋죠. 5월장은 안 좋을 거라 그러니까. 예. 그랬는데 공교롭게도 어쨌든 지금까지 뭐 여러 상황이 맞물리면서 시장이 약세이고요. 2,100선을 오늘 내준 상황인데 단기적으로 그러면 전망은 어떻게 할까요? 글쎄 그동안의 시장 특히 지난주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무역 분쟁이라고 하는 것에 너무 몰입해 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굉장히 과다하게 반응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마 단기적으로는 주식시장이 조금 좀 반등을 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주가만 보더라도 종합주가지수가 17일 사이에 150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좀 내려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좀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계기를 잡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문제는 조금 우리가 시간을 더 놓고 보게 되면 여전히 좀 불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왜냐하면 경기도 안 좋고 1분기 실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 다른 나라보다도 훨씬 더 많이 하락하고 한 그 이유를 여기에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고요. 앞으로의 주식시장은 이제 그 무역 분쟁이라고 하는 영향이 모두 다 빠지고 난 다음에 미국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하는 것들에 의해서 이제 좌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은 일단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0과 2250 사이에 박스권 내에서 있는 거고요. 네. 지금은 상단을 한번 확인을 했고 그다음에 하단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으로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2000 부근이나 이 부근까지 한번 내려갈 수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단기적으로는 일단 숨고르기를 한 번 정도는 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도 뭐 실적이나 경기나 뭐 이런 성장성 같은 걸 반영하지 못하고 구석에 있는 종목들이 뭐 예. 이슈를 가지고 뭐 느닷없이 튀어나와서 일부 좀 오르고 치고 빠지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뭐 그렇죠. 대응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응 전략은 어떻게 할까요? 예, 우선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시장 자체가 상당히 불안정하게 움직이는 상태이기 네. 때문에 종목보다는 시장의 움직임에 더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갑자기 툭 튀어나온 종목 이런 네. 것들에 몰입하시면 안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선주 이런 예. 것들에 그 집착을 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선주는 과거에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게 네. 그 연속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우선주에 만약에 물리거나 이렇게 되면 상당히 골치 아파지는 형태가 되니까 그렇죠. 예. 예, 일단 그거를 피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시장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역시 이제 환율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환율 관련주에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는데 자동차도 여기에 들어갈 거고요. 네. 그죠? 자동차가 가장 아무튼 그 환율에 민감한 업종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호텔이나 레저 업종 이런 것들도 좀 여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한 번 정도 좀 그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약간 긍정적인 쪽이 더 크다는 건가요? 예, 그렇죠. 네, 수출을 하게 되면 이렇게 환율이 오르고. 그러니까 네. 다른 그러니까 이 시장 전체가 안 좋더라도 네, 네. 그 중에서 조금 낫다라고 하는 거를 뽑아 보면 네. 환율 관련주 이런 것들이니까 예. 한번 그런 쪽에 좀 관심을 가지셔 보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종우의 특별한 시선, 이종우 주식평론가님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코스피는 강보합으로 좀 돌아섰고요. 코스피는 9포인트 가량 약세로 진행이 되고 있네요. 출발 마켓온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